통계는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잘 봐. 우리가 학교 성적을 낼 때 반이 한두 개도 아니지. 그리고 심지어 전국적으로 보면 수능이라는 걸 봐도 어때? 학교별로 나누고 반별로 나누고 학생별로 나누고 어때? 너무 많은 자료가 생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하나를 다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집단으로 묶어서 그 집단의 성질을 보여주는 값으로 나타내려고 해요. 오케이? 뭐냐면 절대로 뭐가 아니냐면 하나하나의 값을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오케이? 그러다가 보니까 뭐를 하게 되냐? 그 집단으로 크게 보게 돼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그 집단의 성질을 나타내는 값 중에 가장 많이 쓰이는 게 뭐냐? 대표값이라는 겁니다. 그 집단의 성질을 나타내는 대표값. 근데 그 대표값 중에 가장 많이 쓰이는 게 바로 평균입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범위 내에서 쓰이는 전부를 얘기하자면 중앙값과 최빈값이라는 게 있습니다. 됐습니까? 이렇게가 가장 많이 쓰여요. 오케이? 됐나요? 그러면 각각의 말을 좀 볼게요. 평균은 다들 학교 평균 내보죠. 그죠? 70 몇 점, 60 몇 점, 50 몇 점, 그죠? 어? 그거 보기 싫어서 안 돼요. 안 해요? 자, 저렇게 각각 평균을 내는 거는 다 해봤으니까 평균을 내지는 않습니다. 그죠? 평균이 뭔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평균 다 해봤으니까. 그죠? 뭐 때문에? 중앙값이라는 건 뭘 중앙값이라고 하냐면 그 자료를 오름차순으로 오름차순으로 배열했을 때 중앙에 배열되는 값을 말합니다. 오케이? 그럼 문제가 꼬이면요 어떻게 나오느냐? 자, 언제 중앙값을 써야 하는지에 대해서 물어보게 돼요. 언제 중앙값을 쓰냐면 그 어떤 집단의 성적이 아니면 어떤 집단의 자료값이 되게 극단적 분포를 이루고 있을 때, 예를 들자면 뭐예요? 대한민국 경제 수준이겠죠. 서민층, 빈곤층은 어때요? 더럽게 가난하죠. 중산층은 진짜 가운데 있고요. 부유층은요 진짜 극단적으로 부자죠. 이런 극단적인 분포를 이루고 있을 상황에서는요 어떻게 대표값을 정하냐? 중앙값을 대표값으로 정합니다. 오케이? 중앙값이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자, 어떤 자료에 대해서 그 집단의 성질을 나타내려고 하는데 너무 극단적으로 누구는 겁나 못 살고 누구는 평범하고 누구는 겁나 잘 살고 이러면 우리는 선택하는 게 중앙값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중산층이 중요한 거예요. 경제 지표는 대부분 다 중산층으로 잡죠. 왜? 대표값을 뭘로 잡았기 때문이에요? 중앙값으로 잡았기 때문입니다. 저 자료를요 잘 기억하셔야 해요. 왜 내가 이 얘기하게요? 진짜로 1, 2, 3, 4, 5번 중에 대표값으로 다음을 설명할 수 있는 대표값으로 옳은 것을 이렇게 해서 주는데 그 자료값이 어떻게 주어지냐를 가지고 1, 2, 3, 4, 5 중에 골라내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선생님 평균, 중앙값, 최빈값밖에 없는데 오케이? 뭐 1, 2, 3, 4, 5는 뭐예요? 그럼 반드시 거기다 표지편차와 분산을 같이 줍니다. 그죠? 중앙 그 대표값 아닌데요. 알겠습니까? 자, 최빈값은요. 자, 많이 나오는. 중앙값은 뭔지 알았죠? 네. 그런데 최빈값은요. 그냥 빈도수가 많은 거예요. 네. 언제 됐어요? 언제 쓸지 보여줄게요. 자, 빈도수 많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숫자 같은 경우를 쓰면 1, 2, 3, 4, 5, 6, 7, 8, 1, 2, 3, 4 뭐 이렇게 해서 몇 개의 숫자가 반복되면 그 가장 많이 나오는 걸 골라주면 돼요. 알겠습니까? 근데 문제가 있어요. 애완동물 선호도에 대한 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개, 고양이, 사자, 호랑이, 여우를 기른다고 치죠. 애완동물로. 오케이? 그러면 그럴 때 호랑이 1번, 개 1번, 고양이 2번, 사자 3번, 호랑이 4번, 여우 5번
야, 그렇게 해서 평균을 구해볼래요? 그러면 3점 몇 나왔다고 칩시다. 그럼 뭐예요? 하이브리드인가요? 아니죠. 뭔 말인지 내 말 알아들었어요? 개, 고양이, 사자, 호랑이, 여우. 그러면 자, 이거를 이렇게 애새끼들이 대한민국을 기르게 이거 평균 잡아보죠. 평균을 내면 3점 몇 나오겠죠? 2점 몇 나오나? 오케이. 2점 몇 나오겠죠? 그럼 2.3 나온다고 그냥 찍어봐요. 고양이가 사자 중간 단계예요. 라이거죠. 그만 말 안 되죠. 그죠? 이럴 때는 자료의 수치의 평균이 어떻게 쓸 수 없어요? 어떻게 저 소수점이 나타낼 수 있는 값이 없죠. 네. 소수점으로 나타낼 수 있는 값이 없죠. 네. 저럴 때는 모도 아니고 모도 아니에요. 평균도 아니고 중앙값도 아니고 누굽니까? 최비값으로 씁니다. 오케이? 네. 자료의 수치를 소수점으로 나타낼 수 없을 때 그런 값들이 존재하지 않을 때 최빈값을 씁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런 애완동물이겠죠. 맞습니까? 이해해요? 자, 이렇게 대표값, 집단의 성질을 나타내는 값으로 표현을 해본 게 이렇게 된다고요. 그게 뭐라고요? 최빈값, 중앙값, 평균으로 나타낸다고요. 대표값을요. 자, 근데 중앙값을 하다가 보면 오케이? 학교에서 분명히 설명할 겁니다. 이게 지금 중학교 1학년, 2학년, 중학교 3학년 내용이에요. 아십니까? 오케이? 자, 중앙값을요. 아까 내가 그랬죠. 오른차순을 썼을 때 가운데 있는 값이라고요. 1, 2, 3, 4, 5. 총 자료 개수 몇 개예요? 5개죠. 네. 5개면 딱 중간에 홀수 딱 얘 걸리죠. 맞습니까? 근데 만약에 얘면요. 3하고 4 사이에 있는 값의 평균입니다. 3.5예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료의 한 가운데가 딱 떨어지면 그게 바로 중앙값. 딱 떨어지지 않으면 그 두 개의 평균값. 이해하겠습니까? 네. 알겠어요? 이게 중앙값 찾는 방법입니다. 두 가지요. 꼭 기억하십시오. 언제 쓰인다? 자료가 극단적으로 분포되어 있을 때. 또 최빈값은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거 개, 고양이, 사자, 호랑이 이런 애들이에요. 알겠습니까? 그게 대표적인 거예요. 자, 바나나, 수박 다 먹고 싶지, 이년아. 자, 바나나, 수박, 키위 먹을 수 없는 게 뭐 있죠? 쉽게 먹을 수 있는 거. 두리안 그런 거. 값이야? 벌집 로얄 제리 봐요. 이런 것들은 최빈값으로 표현하고 중앙값과 최빈값이 쓰이는 용도를 보셔야 합니다. 됐나요? 네. 어때요? 끝났죠? 돼요? 끝났습니다. 이해하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 이렇게 사용한답니다. 됐나요? 사용한대요. 그러면 평균에 대한 이야기를 더 이어나가보죠. 자, 평균은요.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배웠던 것 중에 자,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단계적으로 촉촉촉 늘려가겠습니다. 1, 2, 3, 4, 5 이렇게 돼 있을 때 평균을 구하는 방법은 각 별량의 총합에 총 도수를 나눠주는 거죠. 다 더하면 15, 그걸 5로 나누면 평균은 3입니다. 됐습니까? 자, 이거 평균 얼마라고요? 3이라고. 됐습니까? 이 2는요, 익스펙트의 앞글자랍니다. 기대값, 즉 평균이랑 같은 얘기래요. 기대값이라는 말과 뭐랑 똑같대요? 평균이라는 말이 같은 말이랍니다. 알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도수가 하나씩 있을 때는 어때요? 다 더해서 뭘 봐, 이년아? 자, 다 더해서 뭐 하면 돼요? 총 도수를 나누면 돼요. 그죠? 이건 어렵지 않죠. 그러면 만약에 여러 개 있다 쳐볼게요. 그걸 우리는 도수 분포 표라 해서요. 야, 현솔에 너는 고3 때 진짜 고생하겠다. 진짜 고생할 것 같아. 이거 죽일 뻔했는데. 뭐라고? 아니, 고생할 것 같아. 정신머리가 딴 곳에 가 있어. 자, 이거죠. 네. 자, 보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는 그 바뀌는 자료값의 숫자를 별량이라고 하고요. 그게 몇 개씩 있는지에 대한 값을 도수라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저거의 평균은 야 이거는 실제로 써보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세요. 담배 피니? 네. 적당히 펴. 네. 살찐다. 네. 아니 담배 피다 끊는 건 살쪄요. 자 봐요. 글쎄는 안 처음 돼. 나는 자 봐요. 밤이. 내가 담배 피웠을 때 살쪘었잖아요. 작년에 잠깐. 봐요. 몸이 건강해진 게 아니고요. 어? 우리 건. 아, 그만 건강해도 돼요. 자 봐요. 이렇게 부포가 자리 전량값들이 나열되어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얘를 다 더할 때 어떻게 해요? 1을 2번 더하고 2를 3번 더하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결국에 뭐예요? 네. 이거죠. 이거 총도수 몇 개입니까? 5, 10, 15로 나눠주는 거죠. 네. 이게 바로 뭐예요? 평균 아닙니까? 이해해요? 네. 확률 분포표가 어떻게 표현되는지도 이해하겠어요? 여기까지요? 네. 야 오늘 수요일이냐? 네. 예스. 왜지? 힘들어서. 자 봐요. 자 여기까지 이해해요? 네. 그럼 자 보겠습니다. 이렇게 평균을 구했으면 얘네 혹시 산데도스 기억해요? 네. 산데도스 뭐죠? 빼는 거 아니에요? 산데도스 병신. 자 그건 누적 분포다 이 새끼야. 자 봐요. 평균에서 100분의 뭐? 휴 병신들. 자 총도수 몇 개예요? 몰라요. 15개죠. 평균. 휴 병신. 자 봐요. 아유 다행이야 등신들. 근데 이거 어차피 시험에 크게 닥쳐이냐. 영향을 미치지. 자 봐요. 이 말 뭔 말인지 알겠어요? 네. 산데도스가 뭐예요? 저렇게 전체 도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죠. 네. 오케이? 네. 이거 지금 내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도수 분포 표라 했죠. 네. 잘 보십시오. 산데도스가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봐요. 15분의 2는요. 총 자료가 몇 개죠? 총 자료가 15개죠. 15개에서 1을 꺼낼 확률은요? 15분의 2가 아니에요. 네. 산데도스가 그럼 뭡니까? 확률. 확률이 뭐예요? 맞습니까? 들어가는 거. 자, 그러면 얘를 확률이라고 표현하게 되는 이 순간부터 보세요. 아, 귀찮아. 이거죠. 네. 자, 그럼 얘가요. 뭐가 아니에요? 뭐가 아니에요? 더 이상 도수 분포표에 해당하는 변량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부르냐? 야 이놈아! 자, 확률 변수라고 합니다. 변량이 아니고. 뭐에 대한 쉣 뭐가 안 맞는데? 오케이. 하나씩 밀렸어요. 이렇게 바뀌죠. 맞습니까? 네. 용어가 바뀌어요. 뭐로 바뀐다고요? 확률 변수로 저렇게 바뀐답니다. 자, 기억을 잘 하시죠. 이게 아까 뭐였어요? 이게 평균이었죠. 네. 이 평균을요, 이렇게 잘라서 바꿔서 써볼까요? 맞습니까? 네. 이걸 뭐라고도 불러줍니까? 상대도수라고 부르지만 확률이라고도 부르죠. 그럼 잘 봐요. 평균은요. 여기서는 4까지라고 5까지라고 쳐볼게요. 이게 뭐예요? 원래는 변량이었지만 확률이랑 얽히면 확률 변수로 바뀌었죠. 확률 변수를 XI라고 쳐보겠습니다. 그 XI에 해당하는 각각에 해당하는 뭐예요? PI 확률값을 써주면 이게 뭐가 된다고요? 여기요. 뭐가 돼요? 기다려봐.